그래, 오늘 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치? 갑시다. 일단 533번 후딱 하고 테스트 5번 하고 그 다음에 유형 6번 쪽 설명 좀 할게요. 자, 533번입니다. 지난번에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함수의 종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설명 쭉 했었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종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일단 뭐 그거보다 더 먼저 나왔던 게 서로 같은 함수. 함수가 똑같아지려면 기능만 똑같아지면 돼. 생긴 게 똑같을 필요 없이, 맞지? 특정 x, 정의역에 있는 x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값들만 똑같아지면 그러면 두 함수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의역 x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이라고 하고 공역 y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가지고 있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랑 g가 있는데 fx라는 함수는 완성되어 있네요. 2x의 제곱에 더하기 4x 그리고 나서 gx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맞죠? a와 b를 가지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때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a 빼기 b를 구해달래.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승민아,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구해서 여기도 넣었을 때 같아지세요. a, b에 대한 식 하나.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그때 나오는 값이랑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지세요. 역시 a, b에 대한 식 하나. 0을 넣어주세요. 등등등. 똑같이 진행해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네, 한번 갑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f-2는 얼마예요? 얼마냐? 0이야? 0. 그러면 g-2도 얼마야? 0 나와야 된다. 그치? 얘 일단 넣어보자. 얼마야? a 더하기 b 나오네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0을 넣어줘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이게 아니라 0을 넣어줘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뭐 넣어보자?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자. f-1을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다. g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뭐 나와요? b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결과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둘이 똑같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교하지? 요들이 같아지세요. 요들이 같아지세요. 오케이. b는 얼마가 나왔고 마이너스 2가 나왔고 a는 얼마가 나오겠네? 2가 나오겠네. 이게 왜 질문이었지? 착각한 거지? 아니면 계산 실수했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 됐죠? 자, 숙제풀이는 1대1 함수 만들기 유형 6번 말고는 일단 끝났고요. 테스트 잠깐 5번부터 보자. 테스트 5번 문제 보면은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를 하는 동안에는 식을 구할 것인지 값만 구하고 끝낼 것인지를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fx라는 함수는 뭐래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주어져 있고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g 합성 h에 x를 넣은 녀석이 fx랑 같아지도록 할 때 그때 h에 4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의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가겠지. 과연 나는 이 hx라는 함수를 구하고 나서 거기다가 4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h4만 찾고 끝낼 것인가? 맞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함수의 식을 완성해 줘야 될 겁니다. 알았니? 4 넣어봤자 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알았죠?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래서 항등식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또는 결국 둘이 무슨 함수? 서로 같은 함수구나. 똑같은 함수가 되도록 뭐 해버리자? 식을 구해버리자. 뭐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g라는 함수는 뭐야? x가 들어오면 그거를 마이너스 2배 해서 5를 더하는 함수였습니다. 근데 g 안에 뭐가 들어갔어? hx라는 함수가 들어갔네. 그럼 그 hx라는 놈을 몇 배를 해주고 마이너스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만큼 더해줬더니 뭐가 나왔다? fx라는 함수 누구? 3x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게 나오네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해버리자? hx를 구해버리러 가자. 어떻게 하면 돼? 2hx 넘어가고 3x제곱 마이너스 7 넘어가면 마이너스 일단 2배 있다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에 넘어갔지 지금 얼마야? 플러스 12 오케이? 그때 앞에 있는 2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양변을 나눠줄게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에 더하기 6 만약에 hx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답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h4였다 그치? 계산합시다. 얼마예요? 24?
더하기 6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혁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숙제 유형 6번이자 테스트에는 2번. 숙제 라이트 센으로 갈게요. 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유형 6번인데 유형 6번 이름 뭐라 돼 있어, 승미 씨? 유형 6번. 그렇지. 자, 거기 들어보세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유형 그 문제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모든 x값들이 서로 다 어디로 가야 돼? 다른 y값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뭐요? x1과 x2가 다르면, 즉 정의역이 서로 다른 원소면 그에 대응하는 fx1과 fx2도 달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였고, 그치? 그리고 공역이 치역이랑 같아져야 된다.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지? 그거는 1대1 대응의 정의고, 그걸 그래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인데, 자,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로는 정의역이 x값이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2가지로 쪼개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범위가 나와 있냐면 어떤 2개의 값 사이와 어떤 2개의 값 사이, 요쪽만 보세요라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의역 x는 k보다 크고 공역 y는 k 혹은 l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런 쪽으로 하나 보세요 라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총 3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만들어 주냐면 한쪽은 정해져 있을 거야. 기울기가 양수 혹은 음수인 1차 함수의 형태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오른쪽을 정해주면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그랬어. 기울기가 음수면 돼, 안 돼? 이거 잘 안 보이겠다. 기울기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쭉 내려오다 보면 어느 y값은 2개의 x랑 대응하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울기가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울기가 0도 말이 안 되고 결국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요렇게 되면 돼, 안 돼? 요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이만큼의 공역은 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하라고 했잖아. 모든 y들이 어느 하나의 x랑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지금 여기 이만큼의 공역이 비어있잖아. y값들이.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치? 두 번째,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치? 왜? 어느 하나의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2개의 x랑 대응하고 있거든. 됐나요? 그래서 결국 방법은 뭐밖에 없다, 얘들아? 여기를 연결시키면서 쭉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형태 문제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함수거나 혹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함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도 어떻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이만큼의 공역은 대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야. 선생님 여기 있잖아. 근데 이거는 정의역, 존재하지 않는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선은 그을 수 있더라도 실제 함수는 어디만 봐야 돼? 여기가 아니라 여기만 봐야 되거든. 주황색 함수를 보게 되면 이만큼의 공역은 비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누구도 역시 이만큼의 정의역도 비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대각선 방향으로 흘러가 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모든 정의역들 다 대응에 참여해야 돼. 여기는 모든 공역들 대응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지나줘야 돼요? 요 점을 지나면서 빗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금 약간 곡선으로 그렸지?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2차 함수로 나와요. 그러면 누구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요 점을 지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너희들은 축의 위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 전부 다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누구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축의 위치를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은 1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이 사이 범위가 정의역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요 사이 범위가 오늘 왜 이렇게 드르기 안 돼? 요 사이 범위가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요 점과 요 점만 지나면 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그림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 축의 위치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 안에서. 알겠어? 오늘 그러면 요 유형 6번 문제는 싹 다 너희들이 맞게 잘 풀었는지 한번 풀어보면서 이 유형 테스트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라이트세는 사실은 쉬운 문제라 요 문제도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기는 할 거예요. 일단 봅시다. 538번 문제 볼게요. 어때? x의 범위가 어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 범위. 공역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이 범위. 얘들아, 정역과 공역을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정역은 마이너스 1과 왜 이래 오늘? 2에 왜 이래? 분필 고장났나? 잠깐만. 뭐지? 분필이 이상한 거야. 자, 가자. 아무튼 마이너스 1과 2의 뭐? 사이 범위.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와 7의 사이 범위.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만 봐야 돼? 요 네모박스 안쪽만 봐야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떤 함수?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를 볼 건데 fx라는 함수 어떻게 생겼어? ax 더하기 b.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2, 7을 지나는 1차 함수거나 혹은 2,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7을 지나는 1차 함수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는 양수예요 라고 했거든. 그럼 누구만 보면 돼? 기울기가 양수인 이 녀석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아니다, 그치?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요 점을 지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누구를 지나세요? 2, 7.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A,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좋네.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 몇 번에 있어? 500 조금 느낌이 다른데? 맞네. 541번에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정의역 x는 어떻게 되어 있어? 0과 3의 사이 범위. 그 다음에요. 공역은요. x로 갑니다. 뭐예요? 0과 3의 사이 범위. 자, 그리고 나서 fx라는 함수는 뭐라고 했어? fx라는 함수는 ax 더하기 b라고 잡았고 모든 공역들은 치역으로 다 변하세요. 즉 대응에 참여하세요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fx는 1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1대1로 만나. 그래서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대1이란 말은 안 했지만.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역시 대각선 이거 아니면 이거로 풀면 되는데 문제에서 A라는 조건 뭐라고 해놨어? 그런 말 없는데요, 선생.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뭐 해보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몇 콤마 몇과 0,0과 몇 콤마 몇을 3,3을 지난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몇 콤마 몇과 0,3과 두 번째로는 몇 콤마 몇을 3,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0,0을 지나다 보니까 상수항은 사라진다. 그치? 됐죠? 그 다음에 3,3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뭐야? 여기서도 뭐 똑같이 풀면 되는데 결국 x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값이 3만큼 증가하세요. 기울기는 얼마예요? 3분의 3. 얼마? 1이다. 그치? 그러면 y는 뭐가 돼? x. 그러면 선생 b가 없잖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와 b를 곱한 게 0이 아니라 그랬거든. 얘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벗어난다. 그치? b가 0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빨간색 경우를 찾아보자. 그럼 얘는 0,3과 3,0을 지나니까 기울기 뭐 해주면 돼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0,3을 대입하고 3,0을 대입해서 연립형으로 풀지 마세요. 알았죠? 기울기를 찾아주세요. 알았지? 오케이? 그럼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x에다가 자, 0 넣으면 3 나옵니다. 상수항 뭐예요? 3 해주면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 A는 얼마? 1. B는 얼마? 3. 둘이 곱해보세요. A,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답이야. 그럼 아까 요 538번 문제도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 X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3이요. Y값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9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이요.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x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2,7을 지나야 되니까 2 넣어주면 현재 6이다. 그치? 그럼 상수항 얼마? 플러스 1. 자, 여기서 너네가 중학교 때 이 1차 함수를 보면은 중 몇이야? 2야? 1차 함수가? 1차 함수가 중3이야? 중1이야? 자, 아무튼 중1 때 1차 함수를 배운다. 그치? 그때 너네가 뭐라고 보통 많이 해오냐면 1,3과 2,5를 지나면 막 연립형을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립형은 이제는 쓰지 마세요. 일단 누구 찾아주세요? 기울기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2다. 그치? 그러면 또 중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많이 푸냐면 y는 2에다가 1,3을 지나니까 x-1에 더하기 3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가자. 어차피 너희들은 전개해서 답을 쓸 거 아니야. 전개할 때 x의 개수는 무조건 기울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해주세요? 2x로 출발해 주세요. 그럼 뒤에 상수항만 뭔가가 더해지면 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때 뭐 해줘? 1 넣어줘봐. 3 나오도록 하려면 상수항 뭐가 필요해? 1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게 더해주면 돼. 알았지? 왜? x에 지금 1 넣어주면 얼마 나오거든? 2가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풀어주세요. 알았죠? 1차 함수가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됐니? 3학년들아? 알았지? 뭐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사람들 아마 있었을 거야. 중1 때 또는 3학년 때.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문제 몇 번? 테스트 2번 문제입니다. 테스트 2번 문제도 여기 보니까 맞춘 사람들도 있고 틀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2번 문제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정의역 x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왜 이러냐 오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가 안 되네 지금. 여긴 되는데 이거 왜 이래? 에이. 아무튼 가자.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 어떤 함수? fx가 ax 더하기 b다. 그치? 요번에도 1차 함수네요. 그러면 문제는 심플한 겁니다. 아직 2차 함수가 아니거든. 맞지? 자, 가자. 그리고 a는 양수라고 문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식을 완성해 주세요. 뭐 하면 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 되겠다. 그치?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1. 몇 콤마 몇? 3,11. 기울기 얼마예요? x값이 5만큼 증가했습니다. y는요? 10만큼 증가했어요. 5분의 2니까 기울기 얼마? 5분의 2 된다. 미쳤나봐. 5분의 10이니까 2다. 그쵸? 그러면 함수 fx 어떻게 완성하면 된다고? 혀가 2x라고 해놓고 상수항 뭔가를 더하자. 3을 넣어주면 지금 현재 6이지. 근데 그걸 11이 되고 싶어. 뭐 더해주면 돼? 그렇죠. 5 더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책 문제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몇 번이냐면 539번이 있습니다. 자, 539번은 정의역이 어떻게 나와 있어, 얘들아?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의역이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F 539번이에요. 정의역 x 어떻게 돼 있어? fx라는 함수를 설명을 하는 그 안에 1보다 크거나 같으세요랑 1보다 작으세요라고 두 개로 쪼개놓고 있다, 그렇지? 누구를 기준으로? 너희들은 1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쪼개져 있습니다. 둘이 따로따로 갈게요 라는 몇 번 문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그렇지? 그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완성을 해주는 거야. 왼쪽 부분 1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 2x 더하기 a라고 해서 a가 모르는 값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오른쪽은 뭐라 돼 있어? x 더하기 2. 어머, 뭐예요? 기울기가 1인 어떤 함수? 1차 함수라고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왼쪽 부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서 기울기 부호 같아지면서 연결시켜주면 된다, 그렇지? 그럼 지금은 기울기는 이미 2라고 양수라고 잘 잡아놨으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여기에서 딱 같은 값을 가져주면 되겠네. 됐지? 아, 그러면 뭐야? 오른쪽에서 x에 1 넣어봐. 얼마 나와? 3 나오겠지. 그리고 왼쪽 함수도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 1 넣어주면 몇을 지나고 있었어? 3 나오고 있었을 거야. 오케이? 1 넣어봅시다. 얼마 나와야 돼요? 3. a는 얼마? 1. 하늘에 알겠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540번입니다. 맞게 잘 푸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540번 문제는 정의역 x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뭔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나와 있어. 두 번째, 공역은 어떻게 나와 있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정의역 x a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을 보면 되고 y는 4보다 위에 있으면 됩니다. 너희들은 오른쪽 위만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다? 일단 몇 콤마 몇을 지나주세요. a, 4를 지나주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 만약에 함수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누구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축. 축의 위치가 뭐보다? a보다 왼쪽에 있었어야 돼.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야. 함수식 지금 나와 있지? fx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 어디예요? x는 2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a, 4를 지난다라고 해서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a를 찾아봐.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중에 뭐보다? 2보다 큰 놈을 답으로 써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a, 4 한번 대입해볼까? fa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그게 뭐가 되자? 4가 되자. 그래서 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는 0이다 보니까 쉽다, 그치? 왜? 그냥 a는 2 하나밖에 안 나오고 축보다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또는 같아지는 위치에 존재하는 값 하나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답이 바로 나왔을 거야. 축의 위치를 안 따졌던 사람들도 다 맞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축의 위치 반드시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자, 다시 1대1 대응이 되도록 식을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요 세 번째 형태뿐만 아니라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도 항상 조금 중고난도 이상의 문제로 넘어가면 전부 다 2차 함수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2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너희들은 누구? 축의 위치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요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물론 지금 해놓은 거 뭐 다음 학기 되면은 까먹겠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수학 수학 하잖아. 1학년을 앞둔 또는 고1을 앞둔 또는 2학기를 앞둔 여름방학 때는 너희들이 요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연습할 거고 내신 대비 때 계속 풀게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학교 시험 무조건 다 나오는 녀석이. 알았지? 오케이? 요거를 이제 너희들이 먼저 고민해보고 오라는 의미에서 설명 안 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아무튼 뭐 한두 개 빼고는 다들 맞춰온 거 보니까 뭐 잘하기는 했네. 일단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함수 첫 번째 파트였어요. 어때? 할만한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역함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라이트 셈이다 보니까 교재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합성함수에서의 한 유형이 있거든.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 그 녀석은 나중에 혹시 그 교재 어려운 걸로 다시 넘어가면 그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 역함수에서는 나와요.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녀석이거든. 역함수에서는. 자, 간다. 일단 역함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너네 역이라는 단어 승민아 언제 들어봤어? 역이라는 단어. 명제 때. 오, 그렇지. 명제에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등장했을 때 역은 뭐라 그랬어? 역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화살표 방향을 뭐 해주시면 돼?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게 역이잖아. 이게 역방향, 역방향. 너네 KTX 타봤냐? 역방향으로 타봤니? 안 타봤어요. 자, 아무튼 너네가 이제 역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도 뭐겠어? 거꾸로 가는 함수. 자, 봐봐. 우리는 함수라는 녀석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윤혁아, 함수 f의 정의가 뭐였어? x에다가 뭘 하나 넣어. 오직 하나만. 그치? 그래요. 중학교 때는 x값 하나 넣으면 y값 하나 나오는 녀석.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게 맞기는 맞아. x 하나 넣으면 y값이 두 개가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 녀석. 그게 함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함수의 정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했었고 그 대응 관계 중에서 대응의 조건 중에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 모든 x의 원소, 우리가 정의역이라 불렀지.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은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되고 오직 하나로만 가야 됩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였어요. 맞죠? 자, 가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대응을 우리는 f라고 불렀습니다. 자, 명제는 P이면 Q이다 라고 했었어. 그 녀석의 역인 명제는 뭐 해주면 된다고? 거꾸로 가면 된다 그랬었지. 그러면은 함수에서는 역함수는 뭐겠어? 거꾸로 돌아오는 함수예요. 알았죠? 여기에서 y에서 x로 돌아오는 함수를 우리는 함수 f라는 녀석의 무슨 함수? 역함수라고 부르게 됐어요. 오케이? 그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돌아오냐면 만약에 x에 1이 있었어.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면 역함수는 2 넣을 때 아무렇게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2 넣으면 반드시 1로 돌아오는 모든 대응 관계도 다 화살표를 거꾸로 가져야 돼. 오케이? 그게 역함수의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정의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역함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거는 무조건 함수라 부를 수 있겠니? 아닐 수 있겠지. 자, 봐봐.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 f라는 녀석이 요렇게 가는 녀석이었어. 거꾸로 돌아오는 함수가 있어요. 화살표는 요렇게다. 거꾸로 돌아오는 얘 함수 맞아요? 틀려요? 함수가 그렇지. 아닙니다. 맞아? 왜? 노란 색깔 F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었지만 빨간색 함수, 즉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정의역이지.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어.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는 양다리 걸쳤어요. 맞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왜?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는 모두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되고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되거든. 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온다, 그치?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은 이겁니다. 역함수는 무조건 거꾸로 간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등장을 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원래 함수 f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알았죠? f의 입장에서 누구는 모든 공역들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다 대응에 참여해 있어야 돼. 뭐? 모든 공역들이 치역이었어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이 뭐 해야 된다?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다, 그치? 한별아. 요 주황 색깔로 써준 거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해봐. 이게 뭐야? 그렇지. 똑똑하구만. 아이 아파라. 얘가 바로 뭐예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야? 어느 함수 f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 f는 무슨 함수였어야 된다? 1대1 대응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함수함수, 상등함수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1대1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요거 때문이에요. 알았죠, 승민 씨? 너가 그때 지난 시간에 이상한 거 막 얘기해가지고 막 하필이면 아니야. 아무튼 요거 알았죠?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 용어가 아니라 기호. 뭐냐면 F의 역함수. 우리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때? 심플함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꾸 이름을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라 부르면 이름도 귀찮고 쓰기도 귀찮지. 그래서 이놈을 뭐라 쓰기로 약속을 했어? F에다가 몇 승? 마이너스 1승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서 얘를 뭐라 읽어줘요? F의 인버스라고 읽어줘요. 알았죠? 이거 인버스. 알았죠? 아야. 알았죠? 오케이. 네, 이겁니다. 똑똑하구나. 그러면 여기 이건 안 써도 된다. 여기에서 함수 fx가 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한다. 존재하기 위해 잠깐만. 존재한다. 하도록 하는 뭐 fx가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라고 잡혀 있을 때 하는 그런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만나면 무슨 문제랑 똑같아? 오늘 내가 아까 숙제에서 풀었던 유형 6번 문제랑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 알았죠?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언제? 수2라는 과목을 너희들이 배우게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다른 말로 한 번 더 발전하게 돼요. 알았죠? 그 세 가지 말은 똑같은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수2로 갔다. 그럼 무슨 과목이 된 거야? 수능용 과목으로 넘어간 거잖아. 수능에서 필수 유형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뒀어. 알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라고? 1대1 대응이 되자. 어떤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어. 그럼 뭐 하자? 1대1 대응이 되자. 승민이 기억할 수 있겠지? 아이, 똑똑하구나. 그리고 아까 승민이랑 종훈이랑 늦어가지고 아까 얘기 못 했었는데
원래는 오늘 시험 대비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등부 회의 결과 그거 하기로 했어. 일단 너희들 시험 기간을 굳이 4주까지 고등부는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너희들은 고등부처럼 막 4주 동안 준비할 것까지는 없다고 해가지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준비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정상 진행할 거예요. 알았죠? 아마 재규쌤이지 너네 수업이. 그치? 수요일 날 말씀해 주실 거야. 지금 오늘 발주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거고 그럼 다음 주까지는 살 수 있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고등부도 월요일 날 발주 넣었을 때 금요일인가부터 구매 가능했었거든. 목요일인가부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여기 있었나? 범계중 누구 있어? 아, 있어? 근데 공통적으로 S반, T반은 전부 다 시험 대비하기로 했어. 왜냐면 너희가 어차피 기말고사 때 이 범위, 똑같은 범위 시험 볼 거거든.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해놓고 기말 때는 기말 쪽 범위 준비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범계중 누구야? 아, 너 승민이었어?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재규쌤이랑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봐. 알았지? 만약에 아니야. 일단 재규쌤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규쌤 말로는 한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할 때 하신다고 했던 것 같거든? 시험 대비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무튼 뭐 갑시다. 만약에 시험 대비 안 해도 되면 얘들은 시험 대비하면서 너는 이제 내가 수상거 또는 수학거 그래서 중요한 것들 좀 더 진행해 줄게. 시험 대비 대신에. 알았지? 자, 아무튼 갑시다. 요게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 일단 하나 마무리됐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쉴 건데 좀 이따 바로 쉴 건데 누구를 좀 볼 거냐면 지난번에 했던 합성함수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봐. 이거는 설명하는 거는 아니고 합성함수에서도 결국 딱 세 가지 물어본다 그랬었어. 뭐였는지 기억나? 하나는 합성함수에서 어떠어떠한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식을 완성해 볼래? 약간 이런 문제. 그냥 hx 하나만 물어보든 f 합성 g라는 함수의 식을 물어보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 얘기가 하나 더 있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일단 그래프 얘기는 뺐어. 그치? 합성함수에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누구? 역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함수도 결국에는 값과 식과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 그래프에 대한 얘기 반드시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는 오늘은 이 세 가지 다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얘가 사실 제일 필요성은 낮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서 어떠한 뭐 함수 값을 구해보자 정도는 뭐 단순한 연산 정도라서 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총 세 가지 값과 식, 그래프에 대한 얘기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 하나만 하고 마칠 거냐면 너네 교재 잠깐 보면은 몇 번? 577번 일단 문제 봐봐.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y의 범위는 안 나와 있었는데 형태는 만들어져 있고 그때 함수 fx가 만들어져 있고 2x-3이라고 합니다. 그 녀석은 뭐가? 역함수가 존재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fx 완성 혹은 공역 완성. 이 문제 뭐야? 오늘 아까 내가 풀어줬던 유형 6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 그렇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맞죠? 요거 일단 하나 마무리 지어주세요. 조금 달라서 그냥 해보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식을 구하세요가 대부분인데 얘는 범위 완성하기로 했어. 요거 하나 하고 쉴게요. 자, 승리 다 됐니? 아니야? 얼른 마무리 지어볼래?
종훈 됐니? 다 됐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의역의 범위 분명히 1, 5라고 나와 있고 공역의 범위 A, B라고 해서 사입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쪽만 볼 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 1대1 대응이 되자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너희들이 이 안에 대각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1차함수니까. 근데 기울기가 어때? 양수거든. 2.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해주세요?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면 됩니다. 그렇게 슝 완성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뭐 해주면 돼? 1,A를 지난다 대입하면 AB에 대한 식 하나. 정확하게는 A. 두 번째 5,B를 지난다 대입해주면 뭐야? AB에 대한 식 하나. 정확하게는 B에 대한 식만 나오면서 여기서 A 값, 여기서 B 값 둘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았죠? 한번 넣어보자. 1,A를 지납니다. 뭐예요?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두 번째 5,B를 지납니다. B는 7. A 값, B 값 모두 나왔어요. 됐죠?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네. 자, 쉬었다 갈게요.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할 건 아니었잖아, 승민아. 왜 이렇게 따져? 잠깐 아차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오늘 하루가 없거든요. 어?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 플러스 어제 늦게 잔 거 플러스 그게 하는 문제구나. 게 좀 힘드네요. 네, 늦게 잔 게 문제지 뭐 결국. 늦게 자지가 몇 시에 잤어? 1시쯤 잤는데 8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8시 반? 네. 지각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야? 네, 그거도 지금 학- 50분에 출발하면 제가 그래? 몇 시까지 든 거야? 9시야? 원래 8시 선생님이 원칙 5분까지 오라고 하는데 그건 뭐 말이지 뭐. 우리가 또 그 왜 다 그 코리안 타임 아니야? 9시까지 오세요 하면 애들이 5분 10분쯤 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국 사람들 항상 늦으니까 조금씩. KT가 곧한테 K 붙이지 말고. 북한은 코리아예요. 코리아는 코리아지. 무슨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 말고 또 있나? 미스 코리아야? 그치. 그 북한 여자들이 이쁘나? 아니, 너네 그 뉴스에서 막 그 한복 입고 맨날 막 뉴스 하는 진행하는 앵커 말고 원래 남남북녀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랑 보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그래. 이해 기준. 그건 그래. 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 뭐 북한 여자가 이쁘네, 뭐 러시아가 이쁘네, 난 모르겠다. 러시아 인증. 나는 러시아 사람들 금발들 별로던데. 나 지금 뭐 쓰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아니 역함수 저기 있고 여기서 써야겠다 그냥. 뭘 쓰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함수 갑시다. 뭐라고요? 합성함수를 왜 써요 갑자기? 갑시다. 자, 뭐 얘기하려다가 말았냐면 이거 뭔가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까먹어서 그냥 여기다 할게. 여기에 x 값이 만약에 스몰 x라는 게 있다 치자. 여기에 스몰 y라는 게 있어. 그래서 x라는 값을 f에다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y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스몰 y는 뭐가 되는 거야? f라는 함수에 x를 넣으면 나오는 값이라고 해서 우리는 스몰 y는 스몰 fx라고 쓴다. 그치? 맞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자. y라는 값을 f 인버스에 넣으면 누가 나와요? x가 나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뭐야? x라는 것은 f 인버스의 y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 내가 xy라고 쓰지 말고 살짝 바꿔볼게. 뭐라고? ab라고 바꿔볼게. 너희들은 이상한 병에 걸려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쵸? 뭐? xy는 자꾸 문자로만 볼 줄 알고 상수로 볼 줄 모르고. 그치?
AB는 희한하게도 상수로만 볼 줄 아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거든, 한국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승민아, B는 뭐야? 그러면 A는 뭐야? 그렇지. 발음 좋네.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걸 왜 기억을 해? 자, 봐봐. 만약에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때 f라는 함수, fx는 역함수 존재라고 써줄게. 그러면 f 인버스에 3을 넣으면 2가 나온다. 자, 그럼 f라는 함수에는 뭐 넣으면? 2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자,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역함수에서의 값 얘기 끝난 거예요. 뭔 개소리냐면, 자, 책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자. 몇 번 문제로 가볼 거냐면 572번 문제로 가볼게요. 요거는 내가 풀게요. 자, 572번 문제 보면 자꾸 분필이 들어가. 문제 조건에 보자.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라는 함수 뭐예요? ax 더하기 b예요.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a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1차 함수지, 무조건. 1차 함수는 어때? 무조건 1대1 대응이죠? 무조건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알았지? 정역, 공역의 범위 신경 안 쓴다 치면. 알았지? 그러면 이 녀석은 분명히 역함수 존재하는 함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a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어? f 인버스의 3은 마이너스 1이고 f 인버스의 9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해달래? a, b를 찾아달래. fx를 완성해 주시오다, 그치?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야. 근데 f 인버스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승민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까? f에? 다시 말해주세요. f에? 뭐? 그럼 뭐로 바꾸면 될까? 얘를. f에? 마이너스 1은? 그렇지, 똑똑하고만. 두 번째. f? 2는? 9. 이 뭐로 본 거야, 이거를? 3 아니에요? 3이라고 이게? 이게 3으로 보여? 이상한 거 아니야, 얘? 알았어, 내 글씨가 이상한가 봐. 9 됐냐? 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아, 나는 이제 대입해서 AB에 대한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넣고 3 넣고 2 넣고 9 넣어서 연립할래? 절대로 그러지 말자 그랬지. 1차 함수야. 1차 함수를 왜 연립을 하고 앉았어? 뭐 해야 돼? x 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y 값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울기 얼마예요?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러면 fx는 어디서부터 출발? 2x에서부터 출발.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상수 뭐 더해줘야 돼? 그렇지. 뭐 맞죠는 뭐야? 됐죠? 요렇게 답을 내는 겁니다. 알았지? 어때요? 정말 쉽죠? A는 얼마예요? 2. B는 얼마예요? 5. 됐죠? 자,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너무 쉬운데. 575번 풀어보세요. 바로 어려워지자, 조금. 575.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역함수만 하고 마칠 거예요. 뭐 조금 일찍 끝날지 그냥 똑같이 끝날지는 나도 모르겠다. 뭐야 이게? 일단 물어보는 게 F 인버스의 2를 물어봅니다. 그 말은 존재하니까 물어보겠지. 얘는 확인 안 해도 역함수 존재할 겁니다. 알았죠? 역함수가 발생하도록 식을 완성하세요가 아니야. F 인버스의 2를 구하라는 얘기는 F 인버스라는 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1대1 대응은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보기 들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뭘 확인을 하냐면, 자, 봐봐. F 인버스의 2를 구하세요. 그 값을 나는 A라고 해보자. 그러면 뭐야? F에다 뭘 넣어주면? A를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그거를 항상 이렇게 식을 쓰면서 가면 귀찮지? 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렇게 생각하세요. 자, 뭐라고? 너희가 찾고 싶은 게 F 인버스의 2를 구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뭘 찾으면 돼? F에다가 누가 들어가야 2가 되냐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안 쓴 채로. 오케이? 다 지워버렸다. 다시 컨트롤 Z 못하냐 이거? 다시 써야 돼. 다시 뭐라고? F 인버스의 2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머릿속에서 뭐 하자고? F에 누가 들어가야 2라는 값이 나오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 Y 값으로서 2를 바로 찾으러 갈 수 있겠어? 요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여기서 외우세요 라고 했던 건 그거야. 반대로 식을 쓸 줄 아는 게 끝이 아니라 F 인버스의 2를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F에다가 누가 들어갔을 때 2가 나온지를 지금 그 X값을 찾으러 가고 있다고 바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2가 나온다고 쳐보자. X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있어 없어? 없네? 안 된다 그치? 여기서는 2란 값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만 나올 수 있겠지? 여기서만 2가 나올 수 있겠지. 여기에서 2가 나오기 위해서 x값은 뭐여야 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누구?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아, 그러면 뭐야? 얘는 마이너스 1 하고 써주는 거예요. 윤영아 알겠니? 오케이?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576번 하나 더 풀어보세요. F 인버스에 28을 넣은 값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고? F에 누가 들어가야 28이 나오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맞지? 다시 뭐라고? F 인버스에 28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라는 얘기는 F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28이 나오나요? 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X값은 얼마면 돼? X는 5 아니냐? X는 5면 된다, 그치?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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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X가 5. 답이 5냐? 아니지. 답은 뭐? X에다가는 5가 들어가는데 F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니? 라고 찾아야지. 됐지? 됐지? 그래서 답은 뭐야?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나누기 3. 3입니다. 3. 오케이? 네.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됐니? 됐니? 사실 576번은 진짜 풀리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그냥 X 정도만 있어도 나는 지금 그거 풀리고 싶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X였으면 답은 5 맞다, 그치? 됐죠? 여기에 X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으면 답은 5 맞다, 그치? 그거 풀리고 싶었어. 그냥 여기 나는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한번 숙제로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아서 풀어버린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할 줄 알아? 너희들은 인버스라는 함수, 역함수에서 특정 값들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치? F 인버스의 아니네. F 인버스의 2도 찾아봤고 F 인버스의 28도 찾아봤어. 값 정도는 구할 줄 안다,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자? 식을 구하러 가볼까? 역함수를 구하러 갈 거예요. 자, 보여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오케이? 요거 다음으로 중요한 거. 역함수의 식 구하는 거. 자, 가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혹은 순서라고 생각을 해놓을 건데, 자, 너희들이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뭐냐면 너희들이 일단 y는 fx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구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뭐부터 따져야 돼? 과연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부터 따져야 돼. 근데 당연히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그럼 확인했다 치고 만약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뭐 하러 가자? 역함수를 구하러 갈 거야. 첫 번째 방법은 x는 f 인버스의 y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는 좀 이따 예시해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찾고 싶은 함수는 y는의 형태라서
y는 f 인버스를 구하면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그거를 이제 예시 가지고 설명을 바로 해볼게. 처음에 우리가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 녀석을 제일 처음엔 뭐 해주세요? x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얘를 가지고 x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봐. 뭐 해야 돼? 1 넘어가야 되고, 그치? 2로 나눠야 됩니다. 맞나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2항시키라는 얘기야, 2항. 알았지? 2항을 통해서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는 뭐 하라는 거냐면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하자? x를 지워버리고 y로 쓰고요. y를 지워버리고 x로 바꿔 쓰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 승민아, 요 두 함수는 어떤 함수야? 이 항만 시켰잖아. 어떤 함수야? 어떤 식이야? 둘은 같아 달라? 똑같은 함수입니다. 알았죠, 얘들아? 흰색과 노란색 식은 그냥 2항 정도만 시킨 거라서 똑같은 함수야. x에 1을 넣으면 y는 3 나옵니다. x에 1을 넣어주면 y는 3. 오케이, 넣어주면 성립하네요. 알았죠? 똑같은 함수입니다. 등치라고도 하죠.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 한별아, 요 둘은 어때? 노란색과 빨간색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어떻게 다른 함수야? x, y가 자리가 바뀌었지. 그거 우리 수학상에서 뭐라고 배웠어? x, y 자리 바꾼 거. 무슨 대칭? 어이, 미친 자야. 원점 대칭이면 x,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나 한별한테 물어봤는데 너 왜 껴들어? 한별아, y와 x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럼 뭐예요? 다은아, x, y의 자리가 바꾼 거는 뭐라고 배웠어? 수상에서. 무슨 대칭? y는 x 대칭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해버렸나? 아닌데? y는 x 대칭 관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안 그려도 돼. 만약에 y, 이건 안 그려도 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겨서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를 그려봐. 자, 역함수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흰색에서 노란색 갈 때는 그냥 똑같은 함수라 그랬고 노란색과 빨간색은 y는 x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흰색과 빨간색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돼. 대칭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y는 f 인버스 x라는 역함수를 그려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기억해 두세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y는 x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오케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 거야. 윤혁아, 노란 색깔 함수 그려봐. 어떻게 그리면 돼? 빨간색? 빨간색? 하얀색? 요거예요. 맞죠? 자, 이거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수학하에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근데 왜 내가 이걸 설명해두냐면 둘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두냐면 나중에 이걸 알아두면 수투 혹은 미적분에서 쉬워집니다. 알았죠? 알아두세요. y는 fx라는 함수랑 x는 f 인버스의 y라는 함수는 둘이 같은 함수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식은 생김새는 f 인버스라고 생겼지만 결국 이항시켜 놓은 식이라서 똑같은 식, 똑같은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뭐가 조금 다르냐면 얘는 x를 변화시키면서 y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고 얘는 y를 변화시키면서 x의 변화를 살펴볼 뿐 생김새는 똑같은 그냥 함수예요. 둘이. 알았지?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만 놔.
알았지? 둘이 똑같다라는 거는 나중에 수투 때 나랑 수업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 줄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아무튼 결론적으로 누구만 기억하면 된다?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는 일단 x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답입니다. 두 번째,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프적으로는 y는 x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앞에 문제들은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이 그냥 함수만 구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요? 581번 문제 각자 풀어보세요. 자, 봐볼까? 진짜 슬슬 답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거기 들어봐요. 처음에 시작이 막막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이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 fx 는이 꼴이면 힘들어. 자,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y 는의 형태로 두세요. 알았죠? 흰색으로 갈게. 색깔 맞춰줄게. 그래서 y는 3x 더하기 a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x는의 형태로 정리하세요. 뭐 해야 돼? y 마이너스 a. 됐지?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x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고 답으로는 f 인버스 x를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fx는의 형태로 줄 때 너희들은 y는 형태로 바꿔놔. 그리고 출발하세요. 알았지? 그러면 일단 b는 뭐가 나와? 3분의 1 완성됐고 a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6 나온 겁니다. 됐죠? 둘이 곱하라지? 581, 581 어딨냐? 곱하는 거예요.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겁니다. 어때요? 쉽죠? 네. 뭘요? 이거? 아, 근데 방금 승민이가 말한 거 선생님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까 그냥 처음에 미리 x는 2y로 2y 플러스 1로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y는 형태로 정리해도 되지 않아요? 답은 맞아. 오케이? 답은 맞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 녀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져요. 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노란색 함수를 분명히 써먹을 거라 그랬지. 근데 써먹을 수 없잖아. 다르잖아 지금. 다 잘못 나와 있잖아. 알았지? 오케이? 그거는 뭔가 y는 x 대칭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알고 나서 하는 작업인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함수 구하는 순서를 방금 승민이가 말한 것처럼 모르겠으면 xy 자리를 바꿔놔. 그리고 우리가 눈에 익숙한 y는 형태를 정리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보통 어디? 저기 중하위권반 애들한테 설명할 때. 너희들은 아니잖아. 상위권을 목표로 가고 있는 반이잖아. 아닌가? 그래서 x는 형태로 정리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놈의 용도가 나중에 투투 때 나오거든. 알았지? 결론적으로는 맞다. 승민이 말도 맞아. 알았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584번은 그냥 귀찮은 문제인 거고 583번 풀어보세요. 583 왜 저래? 583 풀어보세요. 이거 보자마자 답 나오나 혹시? 혹시 지금 셋 다 인버스 구하고 있는 사람 손?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답은 보자마자 니은이 나오시면 돼요. 자, 봐봐. 방금 승민이가 한 거, 미안해, 자꾸 승민이라고 해서. 방금 손 든 게 너밖에 없어서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너밖에 손을 안 들어서 그런데 얘들아, 요 문제 해설지를 보면 아마 F 인버스 구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게 맞아. 오케이? 근데 나는 좀 다르게 가고 싶어요. 너네 수상에서 대칭 이동 배웠지? 대칭 이동을 배웠을 거고 x는 뭐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뭔지 뭐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무튼 대칭 이동이 뭔지는 배웠을 거고 대칭이다라는 말과 대칭 이동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니? 대칭 이동한 후에 함수를 구하세요라는 거랑 함수 fx라는 것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지 알겠어? 얘는 결국 f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걸 가지고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 새로운 함수를 구해볼래? 이 문제인 거고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fx라는 함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라. 여기는 이동이라 써줄게. 대칭 이동시켜봐라. 그러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대칭 이다와 대칭 이동의 차이 알겠니? 그럼 대칭 이다라는 말은 결국 뭐다? 대칭 이동 후에도 원래 함수와 일치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래 함수와 뭐하다? 일치한다라는 게 바로 대칭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봐. 너네 y축 대칭 할 줄 알잖아. 그치? fx라는 함수가 있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게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생긴 게 fx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대칭 이동 시켜보세요. 그럼 뭐 하면 돼? 네네. 아, 네. 네. 있었구나. 조금 이따 나눠줄게. 일단 저 설명 좀 마무리 짓고. 어디 갔어? 이동 시켜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대칭입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fx가 어떻게 생겼다? 요런 식으로 생겨서 이게 바로 대칭이라고 하는 거잖아. 2차 함수 같은 거. 그치?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뭐야? 이동을 시켜봤어. 얘가 여기로 왔고 여기 있던 흰색이 여기로 왔어. 어머, 대칭 이동 시켰는데 어떻게 됐어? 원래 함수랑 일치한다. 그치? 그게 바로 대칭입니다의 정의예요. 자,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583번 봐봐.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얘는 무슨 함수야?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뭐한 함수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지. 대칭 이동했더니 뭐랑 일치한다? 원래 함수와 일치한다. 아, 결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지금 내가 식으로 쫙 말로 쫙 써주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풀 때마다 이걸 쓰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앞으로? F와 F 인버스가 같다는 말은 뭐라고? 원래 함수랑 대칭 이동 후의 함수가 같아집니다. 대칭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게 되면은 졸라 쉬운 문제예요. 뭐? 답은 니은. 기억은 왜 틀렸어요? 기울기가 1이잖아. 디귿은 왜 틀렸어요? 기울기가 4잖아. 양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원래 함수랑 일치하려면 수직이어야만 이동 후에도 일치하겠지. 즉 기울기가 뭐여야만 마이너스 1일 때 대칭 이동하면 같아집니다. 알았어요? 즉 이 문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으세요라는 얘기예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니은하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함수들 말고 또 있어. 하나 더 있는데 찾을 수 있겠냐? 1차 함수 중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항에 있는 딱 하나의 함수 더 있어요. 누구 있게? 아이씨. 땡! 아니 그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에 속하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모든 함수 다 포함인데 그거 말고 하나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말고 하나 더. 뭐? 0은 왜 1차 함수야 이 자식아?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아, 모른다는 얘기죠. y는 x 하나 더 있잖아. 얘는 y는 x 대칭시키면 y는 x 그대로잖아. 그대로잖아. 기울기가 1인 것 중에 원점을 지나는 이 빨간 함수는 파란색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거든.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만약 이 가끔 나온다. 리얼 뭐 fx는 x 하면은 얘도 포함해요. 알았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거 말고 나머지 함수는 다 틀린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닌 거, 1 아닌 거는 다 틀렸고 1인 것 중에는 y는 x 딱 하나 포함하고. 알았죠?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583번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하는 내신 대비하면서는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가 돼요. 나중에. 알았지? 인버스를 구할 필요도 없이. 지금은 인버스를 구하는 게 차라리 더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보자마자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인혁 알았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 설명 넘어가 보자. 뭐가 있냐면 역함수의 성질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본 성질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도 있는데 나는 그냥 섞어서 성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어. 다시 인버스 씌우면 뭐가 돼? F가 돼.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나는 이런 기본 성질들은 다 제외할 거예요. 알았죠? 그거 말고 뭐 있냐면 요거 하나 있어요. 자, 가자. 중요한 거. 뭐냐면 F라는 함수가 있어.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어. 둘이 합성을 해보고 싶어. 두 번째.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합성을 하고 싶어. 두 녀석은 뭐가 되냐면 둘 다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를 우리는 i라고 표현을 하거든. 잠깐만 쓰지 말아봐. 근데 난 여기서 일단 이렇게 표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다. 왜 틀렸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냥 설명하기 쉬우려고 난 이렇게 쓰는데. 자, 가봐. 일단 뭐가 존재하냐면 이게 쓰면 돼. 틀렸다고 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F가 있어요. 두 번째. 거꾸로 가는 F 인버스가 있어요. 자, 가보자. 종훈아. 얘는 누구부터 연산이야? F부터 연산이야? F 인버스부터 연산이야? F 인버스. 자, 간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자, 여기는 F에 넣은 거고 여기는 F 인버스에 넣은 거다. 그치? 자, 첫 번째 누구부터 가보자? 얘부터 가보자. F 인버스부터 연산이라 그랬지? 뒤에 거부터 연산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요. 그게 바로 뭐야? 항등함수잖아. 다시. 얘는 그럼 뭔데? F부터 연산이지. 요 놈을 넣어봐.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로 왔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F 인버스에 넣어봐. 다시 돌아가지? 뭐가 나와?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둘 다 항등함수가 맞아요. 알았죠? 어차피 그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나는 같다라고 한 거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F 합성 F 인버스라는 이 하나의 함수는 누가 정의역이야? F 인버스부터 F 인버스부터 연산하는 거니까 y가 정의역이지.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는 항등함수인데 y가 정의역이라 그래서 IY라고 부르고 얘는 뭐야? F부터 연산이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거지. 정의역이 뭐야? X거든. 그래서 얘는 IX라 불러.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둘은 같은 함수는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라고? 둘 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한 거예요. 둘 다 I 항등함수예요라는 의미입니다. 알았나요? 자, 얘를 어디다 써먹냐면 있잖아. 예시 문제 쉬운 거 하나 갖고 갈게. F 합성에 G 합성에 G 인버스에 F 인버스에 3이 있어. 얘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뭐 3입니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돼. 자,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여기서 너네 합성함수라는 기호는 뭐부터 연산하든 상관없다 그랬지. 맞지? 그럼 괄호를 너희가 마음대로 요거 넣어도 되겠니? 네, 돼요. 자, G라는 함수랑 G 인버스라는 함수가 만났어. 어때? 항등함수가 되거든. 맞지? 자, F라는 함수에 항등함수를 합성을 해서 3을 넣는 연산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I에 3을 넣어주세요. 뭐야? 3이잖아. 를 F에 넣는 거잖아. I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셈 쳐도 상관없어. 자, 다시 한번. F 합성, I 합성, G가 나오고 3 넣어봐 라고 했다 치자. 자, 지금 현재 내가 이것만 줘서는 G3이 뭔지는 몰라. 그치? G3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G3이라는 게 어디 들어갔어 지금? I에 들어갔잖아. 뭐 나와? G3. G3이 4면은 4가 나오는 거고 5면 5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봐봐. 결국에는 이렇게 연산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간에 껴있는 I도 의미 있어 없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다시 저기로 가자. 얘는 뭐가 됐어? I가 되니까 없는 셈 치세요. 그럼 뭐만 남아? F 합성 F 인버스에 3. 또 뭐 있어? 역함수 합성 역함수 있네. 없는 셈 치세요. 답은 3. 이렇게 푸는 거야. 쉽지? 쉽지? 쉬움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마음에서 우러나는 쉽지? 자, 그럼 몇 번 문제 풀어봐? 592번 풀어보세요. 안 와닿나 보구만. 592번 풀어보세요. 맨날 쉽단다, 그치? 네 누구야 방금? 승민이야? 네? 잠깐만. 592번 못 푼다. 아씨. 풀 수 있다고? 못 풀어 이거는. 593번 푸세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593번 푸세요. 3번. 아직 하나 설명 안 했어.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 있는데 그거 설명 안 해서. 근처 가니까 책을 방어하는 거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구만. 딱 근처 가는 순간 갑자기 여학생들 머리카락으로 쓱 가리기 시작하거나
딱 남자들 가보면 갑자기 쓱 손으로 가리기 시작하고 막 미쳐버리겠다 이제. 5936? 네.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렇지. 그거는 알겠지.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본 건 그것 때문이고 fx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거고요. 와, 그게 뭐였죠? 뭐라고? 아 연립방정식? 연방이란 게 뭐라는 별다 저기다 진짜. 그럼 고차방정식 고방이라 불러? 고차방정식 고기. 아 그래? 너네 남학생들 이제 지금 몇 살이야? 중3이니까 한 최소 한 4년에서 5년 뒤에 고기 방패 데려갈 거 아니야. 군대요. 육군 갈 거 아니야, 육군. 공이 되죠. 아이 뭘또 대세야. 하나도 멋있다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게 뭐 있어? 그래 군대 대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간다 해야 되나? 그럼 가는 거라 해야 되나? 신체 등급이 1급부터 나와.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있는데 뭐 더 있나 모르겠다. 1, 2, 3급은 현역입니다. 말 그대로 군대 가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이거는 너희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아무튼 가요. 선택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육군 가는 거고. 4급이 바로 공익이고 5급부터가 면제야. 그만큼 몸이 안 좋다라는 건데 이게 신의 아들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근데 다리 다쳐도 면제될 수 있잖아요. 다리 다치면 면제지. 근데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군대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할 정도일 것이다라는 그런 소견이 있으면 면제야. 내 친구가 어떤 애가 있었냐면 손가락이 하나가 마비 안 움직여. 그럼 총을 잡을 수 있겠냐? 없지. 걔가 받았던 게 4급이에요. 손가락이 마비가 돼서 하나가 안 움직이는데 4급이야. 그럼 면제는 도대체 뭘까? 나는 모르겠다. 없는. 그래도 공익 아니냐? 다치면요 못 잡잖아요. 아 그래? 한 개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다고? 그건 되게 안타까우신 분들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손가락이 다 없다고? 도라에몽이야 뭐야? 20살에 손가락이 없기가 힘들지 않나?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나 있던 지병이 아니고서야. 아무튼 공익이 대세라고? 난 잘 모르겠다. 영상 얼마 시기에 딱 다리에 다치거나 면제될 수도 있지 않아요? 나중에 될 것 같은데. 학살 그렇게 해서 막 몇 년 정도 뻐기다가 자동으로 면제로 기다리다가 면제되는. 근데 그만큼 아플 정도면은 나중에 더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뭐 공이 그거를 가면은 군대를 안 가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냥 군대 대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또 안 가는 방법이 있어. 현역은 현역인데 안 가는 방법이 있어. 뭐 있냐면은 뭐 카투사도 뭐 일단 미군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다르고 그 뭐 있냐? 병역 특례. 병특이 뭐지? 병특을 뭐라 부르더라? 과세특이 왜 나오냐 여기서? 세부특기상에 왜 나와? 잠깐만. 뭐 있었지? 특례를 뭐라 부르더라? 병특이라도 부르는데 요즘은 병특이 아니라 뭐라 부르더라? 아니 병역 특례 말고 뭐라 부르더라? 방위산업체 방산. 그러니까 군대에 준하는 만큼 어느 산업체 기업을 들어가서 대신 일해주는 거 급여 짜게 받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해. 그 방산이라고 부르는데 방산. 근데 군대 월급보다 많잖아요. 군대 월급보다 조금 많나?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좀 안 가면 길잖아요. 길지 한 3년 되지.
그리고 그 기업은 내가 앞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 기업과 전혀 무관한 그런 기업으로 잠깐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경력에도 크게 도움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군대 가세요. 알았죠? 그게 제일 마음 편한. 아니 1년 6개월밖에 안 돼. 요새는 군대 가서 핸드폰도 쓴다며. 18개월 아니야? 엄청 짧아졌잖아. 아닌가? 나도 모르겠다. 요새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서. 아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줄인 게 18개월이에요. 아직 줄고 있는지 다 줄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 줄면은 또 뭐 하루 이틀 정도 줄는다고 하긴 하더라. 열심히 해가지고 휴가 많이 받으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휴가 졸라게 나왔죠. 나올 수 있는 만큼 다 나왔어. 만발 포상 생각보다 만발 힘들걸. 한 30발 쏘거든. 30발 다 맞춰야 돼. 저는 주초들하고 연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하. 나는 물론 만발 포상을 여러 번 받아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단다 얘들아. 여기 대단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든으로 생각하고 마우스 탕 하면 되잖아. 이거랑 달라. 배그에서는 뭐 웬만하면 다 맞추지. 그거랑 달라. 아니 배그에서도 은근히 이터나 이게 다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아 그거는 맞는데 그래. 그래 뭐 안 간 아이들이랑 지금 배그에서 총 땡겨본 사람들이랑 뭔 얘기를 하냐 내가. 아니 정말. 자 아무튼 가자. 593번은 뭐 하라는 얘기야. 여학생들아 미안해. 너희랑 관련 없는데. 자 요거는 결국 뭐 하시면 됩니다.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사라지게 해서 누구를 구하러 가면 돼요? fx라는 함수를 구하러 가면 돼요. fx는 무슨 함수? 1차 함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럼 1차 함수라는 말은 뭐? 지나는 점을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는 뭐를 지나고 있어요? 3,5를 지나고 있고요. 하나는 뭘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 2,1. 이걸 수 있어. 인간미. 인간미 같은 소리 한다. 그죠? 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4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얼마? 4. 그러면 fx는 어떻게 하면 돼? 4x에서부터 시작해서 2 넣었을 때 8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1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더 있으면 돼? 마이너스 7이 있으면 됩니다. fx 완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질 하나 가보자. 두 번째는 누가 있다 얘들아? f 합성 g의 아니야. g 합성 f의 인버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몇 번? 592번에 있는 거다. 그치? 이거 왜 내가 생략했냐면 뭐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g 합성 f의 인버스는 뭐가 된다? f도 인버스, g도 인버스인데 자, 뭐가 바뀌었어 얘들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거기 들어봐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가 있고요. y에서 g로 가는 함수 g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얘는 지금 누구부터 연산? f부터 연산이라서 내가 f부터 표현해놨다. 그치? 자, 가자. 우리는 g 합성 f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g 합성 f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g 합성 f라는 함수의 인버스, 거꾸로 가는 함수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누굴 찾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가고 싶은 거다. 그치? 어떻게 가야만 하니 얘들아? 퐁당. 얘가 뭐야? G 인버스잖아. 얘가 뭐야? F 인버스잖아. 맞지? 그래서 결론. 자, 잘 봐. G 합성 F의 인버스. G 합성 F를 거꾸로 가는 함수는 누구부터 연산? G 인버스야, F 인버스야, 윤혁아? 누구부터야? 퐁당. G 인버스부터다. 먼저 연산하는 게 뒤로 가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92번은 잠깐 보류하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왜? 592번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야? 그거부터 하고 가자. F 합성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에다가 뭔가를 넣어라 그랬지. 그거 연산할 때 뭐 해줘야 돼? 이거부터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연산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입니다. 자리 바뀌어야 되고 둘 다 인버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구랑 F랑 만나서 사라져서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누굴 구하면 되는 거야? G 인버스의 O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592번 마무리 지어주세요. 너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럼 오늘 하려는 내용 다 끝난 거예요. 값 할 줄 알고, 식 구할 줄 알고, 역함수 가지고 식 간단하게 할 줄 알고,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었고. 집 갈까요? 이리 오세요. 이거 나눠줘야지. 안내문 어머니 드려요. 까먹지 말고. 훈이. 문상 같은 문상을 왜 주냐 갑자기. 훈이. 짱구에서 훈이. 다은이. 훈이. 너 콧물 어디 가냐 콧물. 훈이는 걔가 아닌가? 걔는 맹구구나. 그 울보가 훈이 아니야? 맹구 맞아? 맹구 맞지 않아 얘? 맞네. 이정이 그럼 넌 뭐야? 넌 철수냐? 넌 비실이 아니야 비실이? 퉁퉁이. 맞아. 비실이. 걔가 비실이. 생긴 것도 모르겠다. 머리카락만 그렸는데 똑같다 그지? 자 됐죠? 592번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G 인버스의 5를 구하는 거니까 GX가 뭐야 지금? 3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 지어주면 돼 얘들아? 자 G 인버스의 5를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G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5가 나오니?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됐지요? 알았죠? 그럴 때니?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려는 내용 다 끝났어요. 선생님 그래프 안 했잖아. 아까 했잖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 있다? y는 x 대칭 관계 있다. 그게 역함수에서의 그래프적인 설명 끝. 그럼 이제 남은 거 바로 문제 풀러가 보자. 바로 그래프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죠? 자, 595번 문제입니다. 내가 풀까요? 니들이 풀래요? 니들이요? 반을? 니들이 푸세요 그래. 595번. 네가 수업 중에 니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나 말하는 거 같잖아 꼭. 땡! 뭐야. 네. 2번 아니에요. 답이 한끼가 아닌데요? 뭔 개소리야 쟤 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저 595번 푸는 거 맞지 얘들아? 1번이 왜? 맞죠. 땡! 잘못 말했지. 그럼 이제 5분의 3. 잘 모르겠어요. 뭐야 너도 1번 나왔네. 다은이? 1번이요? 그렇지. 뭐? 아니에요. 자 보자. 거기 들어봐. 답은 4번입니다. 4번. 거기 봐. 전혀 다르죠. 자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출발하면 된다, 그치? 자, 간다. 제일 처음에 먼저 너희들은 F 인버스의 B를 구하러 가고 싶어. 승민아, 그럼 뭐 하라고? F 인버스의 B를 넣은 값을 찾고 싶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F에 뭐가 들어가야 B가 나오는지를 보러 가면 됩니다. 지금 주어지는 함수가 fx잖아. 그치? 그러면 y좌표의 B를 찾아야지 먼저. B가 나오도록 하는 x가 쟤니까. F 인버스 B니까. 맞지? 맞지? 자, 그럼 y좌표에 B 어디 있어? 쪼기 같은 소리 한다. 그치? 어디 있어? 이 B를 y로 보내기 위해서는 y는 x를 빌려가는 거야. 뿅, 뿅, 여기가 B잖아. 그러면 fx라는 함수에 B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은 C예요. 됐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 뭐가 됐어? F 인버스에 뭐가 들어갔어? C가 들어갔어요를 구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뭐 하면 돼? F라는 함수에 뭐가 들어갔을 때 Y좌표에 C가 나오니 Y좌표에 C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렇지?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C를 Y는 X를 빌려서 C를 Y좌표에 찾은 다음, 그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D.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뭐야 저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되니? 알겠니? 되었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요 문제 뭐 별표 치기에는 좀 애매한데 너무 쉬워서 유형 19번 일단 잘 풀어 놓으세요. 아직까지 너희들이 그래프 보는 게 안 익숙해서 그렇지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중요 표시도 안 돼 있어. 물론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중요 표시 안 돼 있어. 왜? 그만큼 쉽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유형 19번 잘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유형 20번 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게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뭐냐면 fx라는 함수랑 그 인버스라는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y는 xy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잘 봐.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아니, 그리지 말자 이거. 축은 안 그렇게 귀찮으니까. 자, y는 fx가 좀 과장 좀 할까? 이렇게 그려야겠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뭐부터 그려야 돼 일단? y는 x를 그립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렸어. 이게 뭐야? y는 x. 자, 그러면 인버스 x라는 역함수를 그려봐. 뭐 하면 돼? 요렇게럼 대칭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됐죠?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게 뭐예요? F에? 인버스. 요거다,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우리는 지금 분명히 노란색 함수랑 빨간색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었다. 맞지? 네. 근데 같이 만나는 게 또 있네. 누구? 그렇지. 자, 너네가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뭐 해야 돼? fx랑 gx를 갖다 연립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원래라면 뭐였겠어? f랑 f 인버스를 구해서 같다라고 해야 된다. 그치? 근데 인버스도 찾고 또 교점도 찾으면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아예 대체합니다. 뭐? 노란색 함수랑 빨간색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다. 그래서 빨간색 함수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대체해버린다?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598번 문제를 보면은 fx라는 함수가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 그 역함수 혀 씹었다. f 인버스 x라는 함수와 얘의 교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둘이 연립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즉 F 인버스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Y는 X. 그렇지. 요 둘이 연립하러 갈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 어디 갔어, 지우개?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돼? 3분의 1 x 마이너스 2는 x.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2는 3분의 2x.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y좌표는 뭐야? 고민을 한번 봐보죠. 그렇죠. 왜? 그렇지. y는 x, y 교점이니까 x좌표, y좌표 당연히 똑같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라이트 센 정도는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말은 하나 더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자, 이거는 참고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남은 문제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 요거처럼 풀면 돼. 자, 거기 들어봐. 실제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무조건 이거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금은 어떤 함수거든, 얘들아? 땡. 합성. 뭔 개소리야? 합성이 어디 있어? 뭔 상수함수는 또 뭐야?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거든. 자, 두 번째로 뭘 들어보자?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는 있잖아. 이게 만약에 fx라 치면 너희들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 대칭시켰을 때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요렇게요. 얘가 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래서 y는 xy 교점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트 센 정도는 문제 남아있는 거 3개인가 4개인가 보면 전부 다 기울기는 양수에 관련된 걸 거라서 무조건 yx와 교점만 찾으면 돼요. 오케이? 나머지 센 정도까지 마플 시너지까지만 가도 전부 다 증가함수로 줄 거야. 축이 있는 이차 함수의 경우에는 최고차의 계수의 양수면 축보다 오른쪽만 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최고차에서 음수인 이차 함수면 축의 왼쪽만 하라고 할 거야. 알아서. 증가로 줘놨을 거야. 너희들은 확인만 하면 돼.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면 센 이상, 마플 시너지 이상의 문제집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감소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 거예요. 그때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인버스 x라는 함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승민이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는데 이 두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은 맞아. 근데 원점을 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뭔가랑 만난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 찾는 게 더 오래 걸려. 알았지? 그냥 뭐 요 둘이 교점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소함수라면. 알았죠?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세요. 라이트 센은 없으니까.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는 함수 가지고 테스트는 볼 거고요. 저기 뭐냐? 이제 시험 대비 아마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신 대비서에 대한 얘기가 이번 주에 안 나와서 다음 주 이후에 산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도 선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도를 더 나가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좀 다뤄줄게. 예를 들어서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같은 거 지금 너희들이 교재가 라이트 센이라서 많이 연습 못했거든. 그거 추가 프린트 정도로만 나갈 거예요. 알았죠? 다음 주는 그거 아니면 뭐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진도는 더 안 나갈 겁니다. 라이트 센 가지고는 오세요. 숙제 풀이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